안녕하세요. 주5일의 워럭입니다. 오늘의 미제 사건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한 중년 여성 이 씨가 실종된 지 14일 만에 대전광역시의 신탄진 금강변에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질식사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오늘도 다소 자극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들어주실 분들은 화면을 끄고 들어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2009년 2월 1일) 저녁 6시 무렵 대전광역시 신탄진 금강 강변으로 산책을 나온 A씨는 그날따라 함께 산책을 나온 애완견이 유달리 정신사납게 고개를 돌리며 뭔가를 찾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뛰어가던 개를 뒤쫓아 메마른 숲을 속까지 이른 A씨는 그곳에서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꽁꽁 얼어붙은 여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시신의 신원이 청주의 대형마트에서 야간 미화원 일을 하던 이 씨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이미 11일 전인 1월 21일에 가출 신고가 되었는데요. 보통 11일 정도 지난 시체면 이미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부패 속도가 더뎌서 비교적 시신은 온전했고 비닐봉지로 얼굴을 덮어쌌음을 제외하면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옷과 양말에는 피나 흙이 묻지 않은 채로 깨끗했고 시신이 유기된 후 쥐와 같은 동물들이 왼손의 손등을 갉아먹은 것 외에는 별다른 외상도 없었다고 하네요. 옷 속에 감추어진 시신에서는 남성의 체액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이 씨가 어떤 남성에게 강간을 당한 뒤 살해당한 것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남성의 몸을 핥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톱에 남성의 피부나 피가 검출되면 범인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의 저항흔이 전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저항흔이 없는 강간이 아주 드물지는 않은데요. 두려움에 지배와 통제를 당해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칼을 들이대며 이 씨를 범인이 협박하는 등의 상황이었다면 실질적인 저항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을 가했거나 흉기를 쓴 것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목을 조른 흔적도 없었습니다. 즉, 이 말대로라면 이미 이 씨는 살해당하기 전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항고불능 상태였고 범인은 유유히 이 씨를 강간한 뒤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서서히 질식사를 유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대체 이 씨는 어떤 유형의 범인에게 살해당한 것일까요? 경찰은 우선 이 씨의 생전 마지막 행적을 통해 범인을 추려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트에서 약 4km 떨어진 청주시 모충동에서 살았던 이 씨는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 야간 미화원으로 일했고 매일 마트가 폐점하는 밤 10시에 출근해 청소를 시작한 뒤 이 길 새벽 5시에 퇴근하여 매일 아침 6시에 도착하는 버스 첫 차를 타고 귀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씨가 마트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날짜는 시신이 발견되기 2주일 전인 1월 18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첫 버스가 도착하기 약 10분 전인 새벽 5시 50분에 이 씨가 마트를 마지막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되었는데 그날따라 버스는 좀처럼 오질 않았는데요. 6시쯤 버스 대신 검정색 트라제 XG 차량이 정류장에 등장했습니다. 그 차는 반대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이 씨를 보고는 유턴하여 차를 세웠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 씨와 약 15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3분간 멈췄다가 차량은 다시 버스 정류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40,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이 씨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약 10초 동안 대화하는 장면이 도로에 설치된 CCTV에 찍혔습니다. 그 다음 이 씨는 버스 대신 트라제 XG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으며 검은색 차량은 이 씨의 집이 있는 모충동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은 오전 6시 3분이었고 1분 30초 뒤 이 씨가 기다리던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씨가 차에 탑승한 지 17분이 지난 오전 6시 20분, 이 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고 그날 이후로 이 씨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2주일이 지난 2월 1일, 실종된 버스 정류장에서 약 28km 떨어진 대전의 금강 강변에서 이 씨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검은색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한 그 남성은 이 씨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왜 이 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을까요? 이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이며 사망 추정 시각은 실종된 당일, 즉 1월 18일 오전 8시에서 9시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사인이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라면 뭔가에 목이 졸려 숨졌다는 말인데, 부검이의 말에 따르면 목이 졸려 급사하는 보통의 질식사와 달리 이 씨는 서서히 죽어갔다고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시신에서는 손으로 또는 끈 등으로 목을 조른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오직 머리에 씌운 검은 비닐봉지를 고정하기 위해 2번 묶은 매듭만이 전부였습니다. 범인이 부드러운 수건 등으로 이 씨를 마취시킨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시신 발견 현장에서는 다른 범행 추정 도구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사인을 토대로 경찰 측에서는 범인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된 주장은 범인이 이 씨와 면식 관계라는 것입니다. 운전자와 이 씨가 대화를 나눴고 이 씨가 그 직후 남성의 차량에 탑승한 점과 이 씨에게서 저항은이 나오지 않은 점이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였습니다. 즉, 사건 당일 범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 씨를 발견해 그쪽으로 차를 몬 다음 집에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핑계로 이 씨를 차에 태웠고 적당히 때를 보아 기절시킨 다음 범행한 후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신탄진까지 이동하여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이죠. 기절이나 마취된 후 비닐봉지가 씌워져 깨어나기 전에 질식사했다고 분석됩니다. 그 결과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과거 이 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박 씨였습니다. 이 씨와 박 씨는 10년째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박 씨가 이 씨에게 일부러 돈을 빌려준 뒤 따로 만나자고 추근덕거렸다는 주변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DNA는 이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와 완전히 달라서 박 씨는 범인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다른 주변 인물도 용의자로 거론되었으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유사 전과자의 DNA와도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미제 사건 전담반 끝까지 간다 해서 CCTV를 픽셀 단위로 분석한 결과 범인이 차량에서 내리고 피해자와 조우할 때는 피해자는 범인을 처음 본 듯 뒤로 주춤하는 것이 보였고 피해자가 바로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면식 관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이 사이코패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 씨가 단번에 목이 졸린 채로 급사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고통을 느끼다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대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안겨준 뒤 살해하는데 피해자들이 고통을 느끼는 장면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란 게 없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때에나 범행을 은폐할 때에나 시간을 대담하고 자유로이 쓴다고 합니다. 이로 볼 때 범인은 사이코패스이고 단번에 밧줄이나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이지 않고 비닐봉지를 씌워 천천히 이 씨를 죽어가게 하면서 이 씨가 고통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꼈으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트라제 XG 차량의 차주는 누구일까요? 그 차량의 차주가 범인일 확률은 매우 높은데요. 이 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의 화질이 매우 불량해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후 실종 현장 및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을 지나가거나 청주와 대전 등 인근에 등록된 트라제 XG 차량 약 1만 7,300여 대를 조사해 그 소유자나 운전자 중 알리바이가 불확실한 약 800여 명의 DNA를 확인했으나 허탕이었습니다. 또 약 1년에 걸쳐 이 씨의 주변 인물과 전과자 등 1천여 명의 DNA를 대조했지만 역시 허탕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래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만 25년이 경과한 2034년 2월 1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터였으나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2034년 이후에도 범인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체포하여 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이미 사건 해결의 희망을 버렸다고 하네요. 사건의 정보나 범인의 정보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충북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으로 적극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주 비닐봉투 살인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루빨리 범인의 단서를 찾아내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도 아무 탈 없는 행복한 한 주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주 5일의 워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